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들이 풀뿌리에서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굳건히 다져지면 그런 위에서 들리는 권력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법권은 국회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현행 헌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헌법이 우리 지금 21세기의 시민 주권 또는 주민 주권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촛불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은 높았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국정농단 같은 폐해를 불러왔고 권력 분산의 당위성은 그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회의감과 의구심이 몰려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획기적인 분권을 하겠다. 또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정말 환영을 했는데 그 구두선에 그치고 연불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획기적인 분권도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자치분권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 추진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평가가 모두 호의적이지만 않은데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이를 통해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며 시작된 자치분권 추진의 현주소, 와디슈에서 알아봤습니다. 전국 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의원. 최근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자체의 수입은 확대하고 지출은 줄여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 지방에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것.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함정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인상분 4%를 합쳐서 10%를 인상을 해서 우리 각 지방정부에 8조 7천억 정도를 이양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균턱 산업의 전환분을 3조 6천억 정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국가사무였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여기에 사용할 예산을 지방에 돌아가야 할 지방소비세 증가분으로 부담토록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증대 효과가 반감된다는 논리입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전혀 당초의 약속과 너무 다른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서로 원칙에 맞지 않은 재정분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단계, 그러니까 주민자치 분야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민주권을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의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자치회의 기능이나 역할 범위 그리고 구성 방법까지 법 또는 조례로 규정하는 건 자치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는 정해진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정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풀뿌리 자치를 통제하는, 관리하는 이 조직만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추진 3년 차 늘어가고 있는 회의론에 대해 분권위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가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방도 지금 재정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제 일정 재원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중앙정부라고 하더라도 이게 재정 상황이 굉장히 넉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 넘어갔다는 거는 중앙정부에 그만큼 해당하는 다른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주민자치 분야에 있어선 활성화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자율성 역시 강조되겠지만 자치 경험이 부족한 지역사회에 현재로서는 틀 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주요한 그런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하면서 또 멍석을 깔아주느냐, 미주알 고주알 제도나 이거를 규정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체적 분권 계획이 미흡하다.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점차 개선될 것이다.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또 절충점을 찾는다면 개선의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 중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 3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아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너무 정치 이슈, 특히 그 너무 권력과 관련된 정치 이슈에만 매몰돼 있어서 주민의 삶과 관련된 이런 의안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그런 아주 첨예한 그런 정치 현안들을 두고 이렇게 좀 대립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치분권과 관련된 그 법안들도 심의가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중앙 집권의 상징인 국회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위치임을 또 국가 발전의 파트너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앙이 과감하게 지방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무능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고 하면 226개 중에 몇 개가 실패하더라도 전체적인 사회로 보면 큰 진보를 이뤄나간다.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지방을 좀 더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작은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열린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체계에는 변함이 없죠. 중앙이 가진 권한을 주권자인 지역민이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정의 힘을 가진 주권자의 관심이라는 동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